마음의 씨앗을 키우는 법, 맹자가 발견한 4가지 선한 마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했을 그런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진 할머니를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달려가서 부축해드렸던 기억 있으시죠? 뉴스에서 화재로 집을 잃은 가족 이야기를 보고 가슴이 먹먹했던 적 있으시죠? 아니면 이런 경험은 어떻습니까? 마트 계산대에서 거스름 돈을 잘못 받았는데 점원에게 돌려주면서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죠라고 말했던 순간. 버스에서 임산부를 보고 자리를 양보했던 그 순간. 이런 순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데 앞에 계신 어르신이 지갑을 놓고 가신 거예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손님, 지갑이요. 하고 뛰어나가서 드렸습니다. 그 어르신이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저도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돈이나 보상을 바라서였을까요?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2300년 전 맹자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선한 마음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요. 요즘 세상을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사기, 폭력, 부정부패 이야기만 나오고 SNS에서는 서로 욕하고 싸우고 사람이 원래 착한 거라고 세상 돌아가는 꼴 좀 봐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잠깐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린 버튼을 눌러주는 사람,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손잡고 건너가는 할머니, 기 잃은 강아지 찾아주려고 전단지 붙이는 청년,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주부들, 선한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다만 뉴스에 안 나올 뿐이죠. 착한 일은 뉴스거리가 안 되니까요.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4가지 선한 싹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 이 4가지가 바로 인간다움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4가지 선한 마음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것을 키울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아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이런 선한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물인 4가지 선한 마음입니다. 이제 맹자가 발견한 4가지 선한 마음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부터 살펴볼까요? 맹자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물로 기어가는 아이를 보면 누구나 깜짝 놀라며 달려갈 것입니다. 아이 부모와 친한 사이여서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 느끼시죠? TV에서 재난 뉴스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길에서 다친 고양이를 보면 안쓰럽습니다. 손자가 울면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 찢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인군자여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마음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 뇌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걸 보면 내 뇌도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다가 같이 울고 스포츠 경기 보면서 같이 흥분하는 겁니다. 맹자가 2300년 전에 직감으로 알았던 것을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일상에서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길에서 넘어진 노인 부축하기, 마트에서 무거운 짐 든 사람 도와주기, 재난의연금 보내기, 길 잃은 반려동물 찾아주기, 아픈 가족 간병하기. 이 모든 행동의 시작은 저 사람이 힘들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나면 찜찜합니다. 약속을 어기면 미안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대부분의 사람은 훔칠 생각조차 안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나쁜 짓이라는 걸 알고 그런 짓을 하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부정부패 소식을 보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발현입니다. 나쁜 것을 나쁘다고 느끼는 감각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MZ세대는 뻔뻔하다고들 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들도 잘못하면 사과하고 부당한 일에 분노합니다. 다만 우리 세대와 기준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일상에서 이런 경험들 하시죠? 실수로 남에게 피해 줬을 때 사과하기, 약속 시간 지키기, 줄서기 지키기, 부패 권력, 뉴스 보고 분노하기, 자식이 잘못했을 때 훈육하기. 이 마음이 있어야 사회가 유지됩니다. 이게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마음입니다. 좁은 길에서 마주쳤을 때 먼저 가세요 하는 마음. 음식을 나눠 먹을 때 드세요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런 걸 몸으로 익히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시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이웃과 나눠 먹고, 내가 힘들어도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게 당연한 거였죠. 요즘 세상은 다릅니다. 먼저 차지하지 않으면 손해다. 양보하면 호구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양보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즉, 양보하고 베푸는 게 나를 위해서도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경우가 많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일상에서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기, 엘리베이터 문 잡아주기, 먼저 가라고 손짓하기, 음식 나눠 먹기, 이웃에 반찬 나눠주기, 봉사활동 참여하기. 작은 양보와 배려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음입니다. 이건 판단력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구별하는 능력이죠.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작게는 오늘 뭘 먹을까부터, 크게는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까지.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입니다. 단순히 이익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옳은 일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60년 이상 살아오시면서 이 판단력을 많이 키우셨을 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혜가 쌓인 거죠. 그래서 손자, 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일상에서 이런 것들 하시죠?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 가르치기, 부정한 제안 거절하기, 투표로 의사 표현하기, 손자, 손녀에게 옳고
그름 알려주기, 불의한 일에 목소리 내기. 이 네 가지 마음이 바로 맹자가 발견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 이것들은 배워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다만 씨앗처럼 작게 있을 뿐이죠. 그래서 키워야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왜 선한 마음이 사라지는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왜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이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원을 가꿔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꽃씨를 심으면 꽃만 자라는 게 아니라 잡초도 같이 자란다는 것을요. 그리고 잡초가 꽃보다 훨씬 빨리 자란다는 것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마음의 씨앗은 있지만 이기심이라는 잡초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잡초는 돌보지 않아도 저절로 무성하게 자랍니다.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생깁니다. 반면 배려심, 정직함, 겸손함 같은 것들은 의식적으로 키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이 선한 마음을 키우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끝없는 경쟁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은퇴 후에도 우리는 계속 비교당합니다. 옆집 손자는 서울대 갔는데, 우리 손자는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나는 친구는 자식이 효자인데, 우리 애들은 이런 비교 속에서 양보하는 마음은 약점이 됩니다. 양보하면 뒤처진다. 먼저 챙기지 않으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둘째, 돈이 최고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돈으로 모든 걸 평가합니다. 얼마를 버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내 가족 먹여 살리기도 바쁜데 남 돌볼 여유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지만 이웃끼리 더 잘 도왔습니다. 행복은 돈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셋째, 인터넷과 익명성 때문입니다. SNS에서는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사람으로 느끼기보다는 그냥 글자로 느낍니다. 면대면으로는 절대 못할 말도 댓글로는 쉽게 씁니다. 어차피 모르는 사람인데 뭐 하면서 악플을 달기도 합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무뎌지는 거죠. 넷째, 너무 많은 비극 때문입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사고, 재난, 범죄 소식이 쏟아집니다. 처음에는 가슴 아파하지만 너무 자주 보다 보면 무감각해집니다. 또 사고 났네, 또 사기당했네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공감 피로라고 부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경험이 마음을 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선의로 도와줬는데 배신당한 경험,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본 경험, 양보했는데 무시당한 경험.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더 이상 손해보지 말자. 나도 이제 약삭 빠르게 살아야지.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방어막을 칩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죠.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으면 선한 마음도 함께 닫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고 지혜로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굳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같아도 표현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먼지에 덮여 있을 뿐입니다. 씨앗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아 말라 있을 뿐이죠. 지금부터라도 다시 돌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선한 마음 다시 키우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선한 마음을 다시 키울 수 있을까요?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첫째, 진심으로 듣는 연습을 하세요. 배우자가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들어보세요. 손자, 손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같은 공감 표현을 해보세요. 둘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세요.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 안 갈 때 화내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저 사람은 왜 저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세요. 셋째,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세요. 마트에서 물건 떨어뜨린 사람을 도와주세요. 길 물어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10분만 투자해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한 곳에 편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편안하기를, 내 가족이 편안하기를, 내 이웃이 편안하기를, 모든 사람이 편안하기를. 이걸 매일 하면 뇌의 구조가 실제로 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손자, 손녀와 노는 시간도 좋은 훈련입니다. 아이들의 작은 상처에도 아야, 아팠겠다 공감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세요. 이런 연습이 쌓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양심을 다시 세우는 방법이죠.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10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일기장에 적어도 좋고 그냥 생각만 해도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했나? 그 선택은 옳았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은 없었나? 잘못한 게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은 더 잘해야지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양심에 따라 행동해 보세요. 거스름돈을 잘못 받았을 때 돌려주세요. 줄 설 때 새치기 하지 마세요. 약속 시간을 지키세요. 빌린 물건을 제때 돌려주세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양심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는 떳떳하게 살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뉴스에서 부정부패를 보면 화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냥 화만 내고 끝내면 소용없죠. 손자, 손녀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세요.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세요. 투표에 빠지지 마세요. 부당한 일을 보면 신고하세요. 주변 사람들과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하세요. 여러분의 한 표, 여러분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배려와 겸손을 회복하는 방법이죠. 양보한다고 해서 무시당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양보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버스에서, 식당에서 먼저 가세요 하세요. 대화할 때도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가족 모임에서도 항상 내 의견만 관철시키려 하지 마세요. 특히 젊은 세대의 생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도 그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다. 가족이 있다. 밥을 먹을 수 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말로 표현하세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이게 쌓이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베푸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남에게 베풀 때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세요. 반찬을 만들어서 이웃에 나눠주세요.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교회나 절에서 봉사를 해보세요. 베풀 때마다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베푸는 게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4번째입니다. 지혜로운 판단력을 기르는 방법이죠.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책을 읽으세요. 도서관에 가면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옛날 고전들이 좋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뉴스도 보세요. 다만 한쪽 방송만 보지 말고 여러 채널을 비교해 보세요. 같은 사건도 방송사마다 다르게 보도합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요즘은 유튜브에도 좋은 강의가 많습니다. 역사, 철학, 과학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들, 친구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 판단력이 더 예리해집니다. 여러분은 60년 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 경험이 보물입니다. 다만 경험이 자동으로 지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경험을 되돌아보고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나?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경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경험이 지혜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손자, 손녀에게 전해주세요. 이게 바로 어른의 역할입니다. 4번째 이야기, 4가지 마음을 하나로.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선한 마음을 각각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것들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 맹자는 이것을 4가지로 구분했지만 실제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알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 줄기, 가지, 잎이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겸손하고 배려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지혜롭게 판단하겠습니다. 거창하게 들리나요? 그냥 오늘은 착하게 살자,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기 전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했나? 오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나? 오늘 겸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나? 오늘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했나?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일은 더 잘해야지 하면 됩니다. 이런 매일의 실천이 쌓여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가족은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살다 보면 서로에게 무뎌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힘든 점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양보하고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세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계속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필요할 때만 조언하세요.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세요.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세요. 손자, 손녀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실천할 최고의 대상입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아낌없이 베풀고 옳은 것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세요. 가족을 넘어서 이웃과 사회로 확장해 보세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세요. 동네 행사에 참여하세요. 아파트 관리에 관심을 가지세요. 사회에도 여러분의 영향력을 끼치세요.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자선단체에 기부하세요. 투표로 의사를 표현하세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세요. 맹자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원래 나무가 울창했던 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나무를 베어가고 소와 양이 뜯어먹으니 결국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산을 보고 원래 나무가 없는 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원래는 숲이었지만 돌보지 않아서 민둥산이 된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선함으로 가득했지만 돌보지 않으면 황폐해집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잘 가꾸면 다시 울창한 숲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오랫동안 선하게 살지 못했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씨앗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물을 주고 가꾸면 다시 자라납니다. 맹자가 말한 완전한 사람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선한 본성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60년 이상 살아오셨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외부의 것에 연연하지 않을 때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추구할 때입니다. 매일 조금씩 선한 마음을 돌보세요. 선한 마음에 따라 사세요. 그렇게 살 때 나이가 들어도 품위를 잃지 않고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자가 발견한 4가지 선한 마음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예고, 그름을 아는 마음. 이 4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족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말하세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세요. 10분간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반성하세요. 이번 주에는 이런 것들을 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자선단체에 조금이라도 기부하세요. 봉사활동을 알아보세요. 책 한 권을 읽기 시작하세요. 손자,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번 달에는 이런 것들을 해보세요. 매일 10분씩 명상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세요.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가족과 깊은 대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 사회는 젊음을 숭배합니다. 나이 들면 쓸모없어진다는 생각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경험, 더 깊은 지혜, 더 넓은 마음을 가질 기회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과 경쟁에 몰두했다면 이제는 내면의 성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60대는 귀가 순해지는 나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입니다. 70대가 되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선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이 듦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입니다. 손자, 손녀는 여러분을 보며 자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배웁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유산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비롭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 그것이 손자, 손녀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을 가꾸듯이 마음도 가꿔야 합니다. 씨앗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햇빛을 쬐게 하고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정원은 황폐해 보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가꾸다 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꽃,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꽃, 양보하는 마음의 꽃,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의 꽃, 이 네 가지 꽃이 활짝 피어날 때 여러분의 마음은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들도 함께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게으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어제 잘못했다면 오늘 더 잘하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동반자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선한 마음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맹자는 23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선물의 존재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그 선물을 열고 사용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씨앗이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맹자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음의 씨앗에 물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감사합니다.